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그대로 남아 있네요. 반갑습니다. 매미야 야외 촬영 나왔습니다. 뉴스 두더지 권성훈입니다. 네, 여러분의 뉴스 소화제 김민정입니다. 예, 참 좋습니다. 벚꽃이 이제 벌써 지려고 하네요. 참 봄이 이렇게 짧은 게 되게 아쉬운데요. 요즘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출근길에 저를 향해서 환히 웃던 그녀들도 이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이 활짝 핀 꽃들을 보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예.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런데 우리 봄 소식과 함께 우리 또 매미야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매미야 구독자 수가 2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와. 박수! 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3만 명이 되면은 야수의 수염이 사라지는 희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아직 못 하셨다면 꼭꼭 눌러주세요. 예, 이거 면도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대공사인데 면도기 한 3-4개 사가지고 깨끗하게 밀고 오겠습니다. 그때 우리 미니 아나운서도 성대모사나 노래하기로 했죠? 아, 예. 그렇죠. 준비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저 미니 아나운서의 노래도 한번 들을 수 있겠네요. 참 꽃이 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런데 참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계산성당과 이 매일신문사 이 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꽃 좋습니다. 여기도 꽃이 있네요. 예. 느끼한 멘트 뭐죠? 네, 이제 꽃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뉴스는 잠시 뒤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갑시다. 스튜디오로 가봅시다. 큐! 네, 자, 오늘도 꼼꼼한 뉴스 해설 매미야와 함께 하시죠. 오늘의 뉴스입니다. 기업 알바라도 쓸판, 정부는 알바 아닌가? 이상식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 현수막 정치 논란. 자갈마당 불 꺼지고 1142가구 민간 개발. 삼성의 개막전 3연패 충격. 오늘도 그 따끈한 오뎅이나 우동이 아니고요.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 3면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역 반응을 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본격 적용됐는데요. 지역업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규간 확보 등의 보완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기업 알바라도 쓸판, 정부는 알바 아닌가? 알바, 알바. 야, 참 제목, 언어 유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제목 좋았어! 내용도 물론 중요한 점도 짚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앞서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었다면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된 이유가 사실은 보안 입법 미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시행이 됐으니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특히나 대구의 산업은 자동차 제조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업체 대부분이 납기를 맞춰야 하는 완성차 협력업체고 또 이로 인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 제도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도 시행 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보완도 하지 않고 시행부터 하게 되면 제도를 위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용부가 당장 집중 단속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직원들은 잔업이 줄면서 월급이 적다고 떠나는 상황까지 지금 겹치고 있어서 기업은 이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애가 탑니다. 그렇죠. 저도 애가 참 타. 애가 탑니다. 네, 다음은 정치의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이상식 지역위원장이 게시판 현수막을 수성구청장이 철거하자 이를 두고 서로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라고요. 예, 때 아닌 현수막 정치 논란이 수성을에 불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성구의 지산, 건물, 두산동 등의 도로에 이렇게 현수막 걸어놨죠. 공수처 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공처가 이런 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무려 80개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대부분 1일 철거가 되면서 논란이 됐죠? 예, 어제 만우절날 철거가 됐나 봅니다. 구청측이 이 위원장에게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라고 밝힌 반면에 이상식 지역위원장 측은
지금까지 수성을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정당 현수막을 내걸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당활동 방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각자의 논리는 분명한데 이 현수막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두두두 이 유서 두더지가 볼 때 이럴 때는 법적인 것을 짚어드리는 게 제가 좀 똑똑해 보이겠죠? 정당 관련 법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선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성구청장은 한국당, 수성구 의회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말합니다. 이런 양당 체제가 불러온 다소의 좀 딜레마 같은 해프닝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세 번째 뉴스는 대구 최대 홍등가인 자갈마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중구 도원동이죠, 그죠?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이 지난 2월과 3월 대구시 교통건축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이곳에 2023년까지 4년 남았네요, 그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100여 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실상 자갈마당이 성매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불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거와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왜 자갈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작가가 참 뛰어나십니다. 제가 오늘 약표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상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왜 중구 도원동 일대를 자갈마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을까요? 힌트는 매일신문 6면에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힌트 주세요. 예, 비와 진흙, 자갈, 우리 매미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완전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힌트만 드려도 잘 해석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굴욕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이 삼성이 홈 경기에서 무려 3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왜 이런지 몰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3연패입니다. 홈 3연패. 원정 경기를 그래도 잘 뛰었습니다. 삼성 2패로 괜찮았는데 지금 두산 베어스를 만나면 곰이 사자가 왜 곰을 못 이기죠? 그러게요. 작년 재작년에도 두산만 만나면 맥을 못 쳤습니다. 특히 니퍼트라는 투수한테는 쥐약이었고요. 이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주말에 우리 많은 홈팬들 앞에서 개막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두산 공포증이 있는 건지 지난해도 두산과의 전적이 4승 12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번 붙으면 1번 이기고 3번을 지는 거죠. 개막에 이렇게 3연패를 하고 나니까 두산 공포증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읽기만 한 경기일까요? 우리 그래도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타 모두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는데요. 첫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다가 3점 홈런을 맞고 4대2로 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다 내줬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삼성이 위안거리를 삼는다면 3년차 불펜 최지강의 재발견입니다. 올해 개막 엔트리에 진입해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최지강 선수는 그 삼성 투수 가운데 키가 제일 작습니다. 최단신인데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서 최지강 선수가 화이팅을 하고 또 선수들 3번 다 졌다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4월, 이제 5월, 6월 삼성의 어떤 그런 사자의 기운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뉴스 이화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인 4월 3일 매일신문에 실릴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시 국무총리실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관해 최종 부지 선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난 1년간 필요해온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발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신세계 백화점에 고가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매장이 개점했습니다. 개점 첫날이었던 이날 한정판 제품이 공개됐는데요.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100여 미터가량 줄을 서는 장사진을 친 모습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모델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사기만 해도 재테크가 된다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향한 천태만상 매일신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일 저녁 CBS에 출연 1년 2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특별한 재주가 없어 몸으로 때웠지만 나름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공짜밥은 안 먹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분권을 열심히 추진하기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자 매일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의 뉴스 내용은 매일신문 지면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면서 꽃샘추위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춘곤증입니다. 해가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가벼운 운동, 비타민 B1이 많은 음식,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과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졸리시다면 잠깐 밖에 나가서 기지개를 켜고 햇살을 쬐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4월 2일 매미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